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47번과 48번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어휘부터 좀 살펴봅시다. 자, 지금부터 들을 내용은요 인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구라는 것은요 population,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어요, 몇 명 있어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거나 사람들이 너무 적으면 문제가 됩니다. 인구 문제라고 얘기하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 문제 해결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구 문제에 대한 대책, 해결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구 문제 대책, 인구 문제 해결이라는 말이 나오니까요. 그걸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좀 어렵게 표현된 말들이 있어요. 쉬운 말로 좀 바꿔봅시다. 고려하다라는 말은요, 생각하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고려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잘 고려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반영하다라는 말은요, 영향을 주다라는 뜻인데 어떤 의미냐면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것을 결정하는데 사람들이 의견을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라는 말은요, 사람들의 의견이 이 결정에 영향을 주다, 영향을 끼치다, 영향을 미친다 라는 말입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요, TV 드라마의 내용이요,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영향을 미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은요, 규모인데요. 이것은 그냥 크기, 커요, 작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동일하다라는 것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비판하다라는 말은요, 안 좋아요, 그거 나빠요,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간단하게 말하면 안 좋게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 부분이 틀렸어요, 저 부분이 나빠요, 이 의견은 이 부분이 나쁩니다, 이 생각이 안 좋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토로라는 것은요, 역시 말하다인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말하는 것, 이것을 토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말하다, 그러니까 그냥 말하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언제 많이 쓰냐면요, 불만을 토로하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을 토로하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우려라는 말이 있는데요, 걱정입니다, 근심입니다, 고민입니다. 가장 비슷한 말은 걱정이죠. 우려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자, 제시하다라는 것은 보여주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더 정확한 것은 의견을 말하다, 의견을 말할 때 제시하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인구 문제에 대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방법을 제시하다라고 얘기하죠. 나는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나의 의견을 말한 것, 방법을 제시하다, 대책을 제시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듣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시작합니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인구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네. 적정 인구란 사회의 규모와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구 수준을 말하는데요. 적정 인구 규모가 정해져야 그에 따른 인구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적정 인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비하는 자원의 요구량 또는 자원 생산에 필요한 땅 면적을 고려해 계산하는데요. 어떤 삶의 질과 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적정 인구의 판정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인구를 계산할 때는 국민들의 삶의 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인구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네. 적정 인구란 사회의 규모와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구 수준을 말하는데요. 적정 인구 규모가 정해져야 그에 따른 인구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적정 인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비하는 자원의 요구량 또는 자원 생산에 필요한 땅 면적을 고려해 계산하는데요. 어떤 삶의 질과 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적정 인구의 판정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인구를 계산할 때는 국민들의 삶의 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인구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네. 적정 인구란 사회의 규모와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구 수준을 말하는데요. 적정 인구 규모가 정해져야 그에 따른 인구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적정 인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비하는 자원의 요구량 또는 자원 생산에 필요한 땅 면적을 고려해 계산하는데요. 어떤 삶의 질과 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적정 인구의 판정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인구를 계산할 때는 국민들의 삶의 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인구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네. 적정 인구란 사회의 규모와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구 수준을 말하는데요. 적정 인구 규모가 정해져야 그에 따른 인구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적정 인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비하는 자원의 요구량 또는 자원 생산에 필요한 땅 면적을 고려해 계산하는데요. 어떤 삶의 질과 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적정 인구의 판정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인구를 계산할 때는 국민들의 삶의 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저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자가 먼저 말합니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인구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적정 인구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남자가 이야기해 줄 겁니다. 네, 적정 인구란 이렇게 정의가 나오고 있죠. 사회의 규모와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구 수준을 말하는데요. 자,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나 돼요? 사람 수가 얼마나 많아야 적당합니까? 바람직합니까? 좋습니까? 라는 거죠. 바람직하다라는 말은 좋다, 좋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어느 정도가 좋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적정 인구라고 얘기합니다. 적정 인구 규모가 정해져야 그에 따른 인구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잘 알아두세요. 적정 인구의 크기, 그러니까 적정 인구가 얼만큼 되는지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인구의 대책을, 그것에 맞게 인구의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적정 인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비하는 자원의 요구량 또는 자원 생산에 필요한 땅 면적을 생각해 고려해 계산하는데요. 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얼마나 합니까? 라는 거고요. 이 소비하는 자원을 생산할 때 땅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죠. 어떤 삶의 질과 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적정 인구의 판정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요,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조금만 해요. 그래서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즉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나라마다 똑같지 않고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마지막을 봅시다. 따라서 적정 인구를 계산할 때는 국민들의 삶의 질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사람들이 소비하는 자원의 양, 그리고 땅 면적을 고려해야 되는데, 생각해야 하는데,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달라요. 왜요? 삶의 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47번을 보면요,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 그러니까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라는 거죠. 자, 적정 인구 판정에 적정 인구를 정하는 것에 삶의 질을 반영하기 어렵다. 삶의 질이 영향을 주는 것이 어렵다? 아니요. 삶의 질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적정 인구를 정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죠. 적정 인구를 정한 후에 인구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 맞습니까? 네,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적정 인구 규모가 정해져야 그에 따른 인구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네, 똑같이 말했네요. 일치하네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과 4번도 살펴봅시다. 적정 인구 계산에 사회적 규모는 고려되지 않는다. 사회적 크기는 고려되지 않는다.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사회의 규모와 경제적인 면을 가장 먼저 보고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되지 않는다는 아니죠. 자, 4번을 봅시다. 적정 인구 기준은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8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48번을 보면요, 남자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남자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지금 적정 인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태도로 말하고 있습니까? 비판하고 있습니까?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는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려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습니까?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걱정돼요. 라고 말해요? 아니죠. 이것도 아니네요. 자, 4번을 봅시다.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적정 인구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인구 대책을 마련합시다 라고 방향을 보여주고 있죠. 방향을 보여주고 제시합니다.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네요. 자,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적정 인구 계산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비판하는 거 아니고요. 적정 인구를 판정하다, 결정하는 것, 이것이 어렵습니다 라고 어려움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적정 인구 논의의 영향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까? 적정 인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걱정해요? 아닙니다. 정답은 4번. 적정 인구 논의의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가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내용과 문제를 다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인구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네. 적정 인구란 사회의 규모와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구 수준을 말하는데요. 적정 인구 규모가 정해져야 그에 따른 인구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적정 인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비하는 자원의 요구량 또는 자원 생산에 필요한 땅 면적을 고려해 계산하는데요.
어떤 삶의 질과 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적정 인구의 판정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인구를 계산할 때는 국민들의 삶의 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인구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네. 적정 인구란 사회의 규모와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구 수준을 말하는데요. 적정 인구 규모가 정해져야 그에 따른 인구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적정 인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비하는 자원의 요구량 또는 자원 생산에 필요한 땅 면적을 고려해 계산하는데요. 어떤 삶의 질과 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적정 인구의 판정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인구를 계산할 때는 국민들의 삶의 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잘 들리셨나요? 문제를 잘 푸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요. 마지막 부분 49번과 50번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